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하루 새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 121명으로 또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지역 대학들이 특별 장학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경 상주 선거구 주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본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의원 공석 2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 6명의 각축전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환자가 모두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온 건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단 감염 사태에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하루 새 확진 환자가 11명 더 나왔습니다. 환자가 10명, 종사자가 1명입니다. 이로써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자는 모두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 이어 또다시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은 지난달 18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 병원에 남아있던 환자들 가운데 몇몇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전파되면서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또 격리를 들어갔을 시점으로부터는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밀접 접촉자 중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진자로부터 또 다른 접촉이 일어난 그런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대구 한신병원, 다른 한 명은 계명대 동산병원에 근무 중으로 보건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61개소 2,42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01명은 음성, 2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1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추가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앞서 환자가 쏟아져 나왔던 제2미주병원 종사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2일 세 번째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지역 대학들이 특별 장학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대구대와 계명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대구 가톨릭대는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내부 인터넷 게시판 장학신문고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사연이 줄을 잇습니다. 네, 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르바이트가 중지되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실직 그리고 무급휴직 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경제적 사정 신청이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에 있는 학생들이 사연 신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지역 학생들에게 재난 피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곤란으로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정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거나 도저히 학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4월까지 또 한 달을 연장해서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계명대는 재학생 2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4월 말경 지급하기로 했고 대구대는 4월 6일 전후로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별 이슈와 후보자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 선거구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지역 최대 현안과 대표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상주 문경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습니다. 정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주 문경 시민들이 집 가까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역민이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안동과 김천으로 떠나서 치료를 받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거점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 이 정영훈 후보가 꼭 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는 최대 현안으로 인구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임 후보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인구 증가와 청년 인구 유입,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연봉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찾아오는 상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정영훈 후보는 상주시와 문경시의 행정 생활 통합을 위해 중부내륙 고속철도 상주-문경 통합역사 유치와 상주-문경 종합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또 농민수당과 청년배당 등 국민기본소득제를 법제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를 충실히 해서 청년수당이나 농민수당 등 국민이 기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치를 만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미자 후보는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천 문경 간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과 문경 김천 간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어르신과 청년들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려고 한다면 3조 정도는 확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예산이 2조 4천억에서 스톱됐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도 3조 원 시대를 반드시 4년 내에 열겠습니다. 농업과 경제, 인구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여야 후보들이 각자 다른 해법을 마련한 가운데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은 무엇인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대리입니다. 대구 동구 주민 가운데는 이번 선거 때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기존 의원들이 빠지면서 시의원 2명, 구의원 3명을 새로 뽑게 된 건데요. 대구시의원 공석 2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 6명의 각축전을 살펴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넓은 팔공산 자락을 끼고 있는 동구 제3선거구. 4명의 지역 일꾼들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30년 동안 택시기사를 하며 동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살핀 권호준 후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30대의 젊은 미나리 농산꾼 윤기배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업으로 지역에 봉사해온 만큼 이번에는 젊음으로 동구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청용 후보. 발로 뛰겠다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시의원은 부지런한 사람,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 믿음직한 고향 사람,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송청용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구시 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는 정용 후보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정용은 시의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구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제4선거구. 거대 양당에서 나온 후보 2명이 맞붙었습니다. 최원식 후보는 젊은 정치, 책임 정치를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교통, 교육, 문화적인 측면을 바로 세우는 데 이름을 다하겠습니다. 3대 대구 동구 의장까지 맡았던 안경호 후보는 20년 만에 다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대소사를
묵묵히 챙겨온 진정한 일꾼으로서 오직 지역과 주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국회의원과 달리 당선 직후부터 바로 의원 활동에 투입돼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안동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권영세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발표와 관련해 규탄 시위를 가졌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권 시장이 정치적 거취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로 유감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은 권 시장의 민주당 행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권영세 안동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발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안동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안동시장은 민심을 뒤흔드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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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중도 하차하고 홍준표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이나 개인적 아쉬움을 모두 털어버리고 정권 심판의 대의와 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구청장의 사퇴로 수성구 갑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청정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용산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사건 당시 책임자였던 김석기 후보는 경주 시민과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사건은 지난 2009년 경찰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철거민들을 해산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6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경북 각 지자체가 생계 안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송군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3개월 이상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자가격리자입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내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한편 의성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500여 가구에 각 10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6천여 농가에도 가구당 50만 원을 주는 등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성군 의회는 4월 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민생 지원 관련 300억 원을 조속히 승인할 계획입니다. 피로 누적으로 쓰러졌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닷새 만에 다시 정식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달 29일 경북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퇴원한 뒤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다 31일 저녁 다시 시청에 나와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1일 정례 브리핑은 권 시장을 대신해 최용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진행했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 시간부터 각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영천 청도 선거구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정우동과 함께 지역 발전의 길로 나아갑시다. 영천시 남부동 1원 100만 평 부지에 첨단 소재 탄소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련 연구소와
대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15만 명품 도시 영천을 만들겠습니다. 청도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안전한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청도천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웰빙 도시 청도를 만들겠습니다. 예산 집권 여당 후보인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천 청도를 항상 제3의 중심에 두고 진심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영천, 더 큰 청도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도 국민, 영천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70년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마냥 끌려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단합과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정책으로는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억 원을 지급입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는 위선자요,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나쁜 것이요, 몰랐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념과 지역계층을 초월해서 중도 실리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정치인을 심판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후손들에게 대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항공 물류 공항 건설을 하여 200톤짜리 물류 비행기가 뜨자면은 긴 활주로가 필요한데, 영천역의 완산동에서 경주까지 항물탕에서 건천까지 이 천의 자연 조건 이 야산을 개발하면은 인천보다도 더 큰 비행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장이 건설되면은 비행기 조립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고, 비행기 조립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8만에서 9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저절로 영천 시민이 불어나게 되고, 또 경주도 관광객 유치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영천과 청도를 생각하면 정말로 발전이 필요하고 깨끗하고 일하는 제대로 된 일꾼, 유능한 일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해서 국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영천, 청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청와대를 거치면서 저는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영천, 청도 시군민들이 생각하는 정말로 제대로 일하는 일꾼, 유능한 일꾼, 시군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